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항쟁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의 광주 정신을 심기 위해 애써온 서유진 선생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타계했습니다. 한평생 누구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했던 그를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 망월동에서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볼티모어시 자택에서 타계한 고 서유진 선생은 5.18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광주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전주 출신의 서 씨가 광주의 비극을 처음 알았던 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방해와 감시를 뚫고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5.18의 진실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무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우리가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관을 12개를 만들어서 태극기를 씌워서 그 미국 그 듀폰 석굴 앞에 거기다 세워놓고 지난 미국인들한테 1980년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 생활을 돕기도 했던 서유진 선생은 1992년 귀국해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광주 시민연대를 통해 5.18 진상규명 투쟁을 벌여나가는가 하면 유창한 영어를 이용해 5.18 당시의 외신 기자들을 찾아내 광주로 다시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등 독재정부 아래에서 탄압받는 이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독재자를 상대로 이겨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의 교과서는 바로 광주와 5.18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활동이 있었기에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5.18 기록물이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5.18을 설명하고 우리 민중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쭉 하셨던 그게 아시아 사람들이 쭉 그래서 우리가 등재 신청서에 그 이제 뒷받침된 자료들 전부 된 거예요. 자신의 안위나 가족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데모 가느라고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면 종업원들 데리고 제가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죠. 당신은 치국 평천이 최고냐, 가와만 서성 좀 하자, 나도 좀 살자 그랬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 생활을 돕고 광주 아시아를 돌며 5.18 광주 정신을 알리기 위해 헌신했지만 누구의 인정도 어떠한 자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때로는 어두운 뒷골목 처마 밑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슬픔보다도 더 아픈 부끄러움이 이 가슴을 칩니다. 5.18 전도사이자 국제인권운동가 서유진 선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망월동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이나 이런 그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그 옮기는 데는 광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른바 광수라 불리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 5.18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졌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5.18 기념재단과 당사자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 씨가 5.18 사진을 분석해 북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씨가 모두 9,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 직원 37살 김모 씨와 정비협력업체 직원 62살 서모 씨가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환원철 저장 탱크를 정비하던 중 탱크에 남아있는 가스에 불이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호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전담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환경단체와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TF는 어제 광주 광산구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운영 방향과 규칙 등을 논의했습니다. 호남대 황룡강 인근의 장록습지는 광주시가 지난 2017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지역 주민들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환경부가 습지 지정을 유보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오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온 동네 묘를 태워 불었다 함께 서울살이 여간 팍팍하제 등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찰지고 정겨운 전라도 말을 풀어냈습니다. 대회는 전라도 사투리의 맛과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문화의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담양에 있는 해동문화예술촌이 오늘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을 주제로 하는 국제전을 열어 오는 8월까지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예술과 실험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인 해동문화예술촌에는 아트 토크쇼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광주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칩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오는 8일에 열리는 공군 참모총장배 항공우주대회 광주 전남 예선대회에 앞서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쇼는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40여 분간 광주공항 인근의 부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과 KTNG 대학생 봉사단은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시 동구 대이동 하늘마당 앞에서 참여형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외선 팔찌 만들기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작품 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검사가 추진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수산물의 비브리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까지 생식용 어패류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과 수족관물을 대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 등 3종의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식중독 추적 관리를 위해 수산물 25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며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